안녕하십니까, 심영섭입니다. 자, 시간은 제가 이제 두 번째 그 하브르타에 대한 좀 영상을 찍고 있는데요. 이런 지금 이제 하브르타의 지도사 과정을 하고 이제 토론 실습을 한번 했더니 이제 이런 좀 질문이 올라왔습니다. 제가 질문을 한 것에 대해서 이제 책도 읽고 질문을 만들어 오고 또 책 내용도 이제 잘 이해를 해서 어떻게 왜 이걸 하는 건지 또 어떻게 어떤 방향으로 취지로 하는 건지에 대한 이해를 했는데, 근데 이제 막상 해보라고 그러니까 강의가 시작되니까 옆에 있는 사람하고 만들어 온 질문을 갖고 질문하고 답하고 이후에 이제 제가 한 시간 정도 이제 더 좀 올라온 질문에 대해서 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이 부분을 같이 좀 설명을 이 시간에 좀 해야겠다라고 하는 그런 추가 설명이 있고 그랬는데, 우선 왜 그 질문을 옆에 있는 사람하고 하고 그걸 통해서 뭘 얻어내는 건지, 그리고 또 이게 그러면 무슨 하브르타 토론이고 탈무드식 토론이 어떻게 지금 구현되고 있는 건지, 뭐 그런 부분이 이게 하브르타인가 그냥 이 책을 읽고 와서 질문을 만들고 옆에 사람하고 얘기하는 게 하브르타인가, 이런 이제 조금 의문이 드셨다라고 하는 그런 질문이 올라왔어요. 그래서 사실 이제 충분히 그러실 수 있죠. 이게 사실은 먼저 우선은 하브르타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그런 또 이제 본질적인 질문을 사실 그러면 해봐야 되거든요. 우리가 가장 이제 하브르타를 잘 알고 있는 데는 이스라엘이나 아니면 유대인 공동체들에 가보면 예시바라고 하는 도서관이나 아니면 회당 같은 데서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큰 회당에서, 우리나라 도서관 같은 데서 서로 둘씩 짝을 지어서 탈무드를 가운데도 놓고 토론을 하거든요. 그 토론을 할 때 이제 어떤 식으로 하느냐, 먼저는 텍스트를, 같은 공통 텍스트를 읽어요. 읽고 난 다음에 한 사람이 이러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이 랍비가 말한 이러이러한 견해 아니면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이해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상대방한테 질문을 합니다. 그럼 그 질문을 갖고 상대방이 이러이러한 논리로 어떻게 보면 방어를 하는 거거든요.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물어보면, 그러한 생각은 맞는 것 같다, 틀리는 것 같다. 그럼 그거를 A라는 견해도 볼 수도 있고 B라도 볼 수도 있는데, 그 가운데 어떤 논리적 근거와 기준으로, 아니면 또 탈무드라는 게 본질이 뭡니까? 이 토라의 말씀, 토라라고 하는 모세 오경을 어떻게 하면 제대로 이해할 것이냐에 대한 사실 토론이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이 토라에 나와 있는 이 신의 뜻, 이 창조주의 뜻이 그러면 과연 무엇이겠느냐라고 하는 걸 어떤 기준으로 어떻게 해석을 하고 우리 삶 가운데 어떻게 적용할까, 그거에 대해서 너는 이렇게 생각하고 나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내가 생각하는 논리적인 근거는 뭐다라고 해서 그거를 다른 성경 구절을 끌어들인다든지 아니면 다른 탈무드 내용을 끌어들인다든지 다른 랍비가 주장한 내용을 끌어들인다든지 이거를 종합을 해서 자기의 논리를 세우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상대방이 또 그거에 대해서 자기 의견을 말하고 그거 받아들일 건 받아들이고 아니면은 받아들이지 못할, 동의하지 못할 부분은 일종의 공격을 하는 거죠. 그럼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또 반론을 제기하고 그러면 이쪽 사람이 자기의 주장을 아니면 자기가 생각했던 근거를 지키기 위해서 또 이러이러한 근거들을 대고 어떤 기준을 만들어서 논리를 세워서 또 다시 반박을 하거나 수용을 하거나 이렇게 하면서 왔다 갔다 그렇게 하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그렇다고 그러면 이게 뭐 토론 배틀인가? 배틀이라고 하기는 좀 그렇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이 탈무드식 토론이다라고 하면서 결국은 되는 걸 보면 그런 주제에 대해서 우리 토론 경진대회나 그런 데서 이제 한 사람이 5분씩 얘기하고 그거에 대해서 보충 의견을 얘기하고 토론을 해서 누가 이기고 지고 막 이런 식의 어떤 그런 게 또 탈무드식 토론이 아니냐 이런 또 오해도 있는데, 이제 그런 건 아니거든요. 결국은 이제 가장 근본적인 게 그럼 이거 왜 하냐라고 하는 거예요. 상대를 논리적으로 굴복시켜서 내가 이기고 아니면 내 지식이 더 많은 것을 이렇게 해서 저 사람을 설득시키고 이런 게 아니거든요. 결국은 이 종교적인 신앙적인 본인의 성숙을 이루기 위해서, 올바로 살기 위해서 이 성경 안에 있는 창조주의 뜻을 내가 어떻게 구현하는가, 이런 부분에 대한 관심이 있는 그런 지혜에 대한 토론이라고 사실 저는 이제 보는 거죠. 그리고 영적인 토론이고, 근데 그런 부분들을 우리나라적인 환경에도 좀 끌어왔으면 좋겠다. 그래서 사실 이제 하브르타 운동 초창기에서의 가장 큰 관심은 그런 우리나라의
질문이 없는 교실, 그리고 또 토론이 없는 교실, 이거를 한번 좀 바꿔봐야겠다라는 취지로 사실은 그런 인지적인 부분에 대한 관심하고 교육 현장에서 적용시키려고 하는 관심이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저는 처음 시작할 때부터 뭐 다른 강연이나 여러 번 얘기를 하지만 이게 결국은 어떻게 보면 왜 살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인문학적인, 철학적인, 종교적인 질문에 대한 답이고, 그 출발점이 가정에서 사실 이루어져야 되는 거기 때문에 부모가 빠진 상황에서 아이들끼리만 둘씩 짝을 지어서 토론을 하게 한다든지 뭐 어른들끼리만 둘이 토론하는 거, 이거는 하브루타의 본류라고 할 수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가장 좋은 거는 그 한 가정에서 본인들이 공통으로 가지고 있는 어떤 신앙적인 텍스트, 그걸 가지고 이제 하면, 신앙적인 경전을 가지고 하면 제일 좋은데, 우리나라 분들이 모두 다 신앙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럼 이런 하브루타라고 하는 그런 인성하브루타, 왜 살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게 우리 이전에 그 우리나라 조선의 어떤 우리나라 전통적인 것은 유교 경전이 그런 역할을 굉장히 많이 사실 하고 있었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했으면 하는데, 또 유교 경전에 대한 또 거부감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게 봉건적이고, 어떻게 보면 남녀 차별적이고, 남성 우월적이고, 보수적이고, 뭐 이런 어떤 그런 텍스트, 이미 유교라고 하는 정치 사상, 이게 실패해서 조선이 망하고 중국이 망하고 아시아적인 모든 근대화가 안 된 원흉이 유교인데 그걸 또 왜 배워야 되느냐, 또 이런 반론도 사실 있기 때문에 저는 제일 좀 적합한 유대인들이 하고 있는 그런 하브루타의 본류, 가정 중심의 하브루타, 아니면 어떤 내가 왜 살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영성 하브루타와 지혜 하브루타에 가까운 원형을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한국적 방법론은 우리나라 역사를 가지고 하는 게 제일 좋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사실 저는 이제 대안을 제시했던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하브루타의 본류예요, 사실은. 그 유태인들의 어떤 그 이스라엘이나 유태인 공동체들에 가서 그들이 하고 있는 모습을 봐도 그렇고, 이제 그런, 엄밀히 말하면 탈무드와 토라를 갖고 근데 그렇게 이제 배운 걸 갖고 다른 이제 교실에서 일반 학문, 뭐 수학을 배운다든지 영어를 배운다든지 다른 지식을 배운다든지, 아니면 회사에서 일할 때도 그런 이제 토론했던 어떤 연습들, 아니면 습관들, 생각의 훈련들, 이런 것들이 이제 갖춰져 있으니까 자연스럽게 그런 일반적인 지식을 토론하고, 아니면 뭐 사업적인 아이디어를 낸다든지 뭐 이런 부분에서 조직 내에서라든지 아니면 일하는 현장에서도 자연스럽게 그런 토론이 되는 거죠. 근데 그 본류가 그냥 그 부분에서 지적인 부분, 아니면은 뭐 업무적인 부분에서의 둘씩 짝을 지어서 했던 하브루타, 그게 본류는 사실 아니라고 저는 보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사실 하브루타의 본류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내가 하브루타를 배우러 갔는데 이게 뭐냐, 둘씩 그냥 짝을 지어서 토론만 하고 질문만 하고, 이게 하브루타야? 그럼 이거는 뭐 하브루타라는 이름을 하지 않고 그냥 둘씩 짝을 지어서 하는 독서 토론회, 이렇게 해도 되는 거잖아 라고 하는, 사실은 뭐 반론도 나올 수가 있죠. 근데 지금 우리 그 교육 현장이라든지 아니면은 우리가 이런 하브루타적인 원리를 차용하는 현장에서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사실 이거를 좀 벗어나서 뭔가 진짜 뭐 딱딱딱 뭐가 있고 이런 거를 만들기가 이렇게 쉬울까라고 하는 저는 좀 생각도 들거든요. 이제 다른 하브루타 지도사 과정이라든지 아니면 그런 협회를 하시고 그런 분들이 어떻게 하시는지 제가 이제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초창기 사실 하브루타 운동을 할 때도 제가 이제 하브루타 지도사 과정 강사로 들어가서 이제 했는데, 좀 아이러니컬한 게 이제 하브루타를 진행한다고 하면서도 결국은 강의식으로 진행되는 게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그런 질문들과 이게 하브루타를 한다고 해서 결국은 하브루타가 뭔지에 대해 설명하고 강의로 끝나는 게 아니냐, 뭐 그런 이제 반론이 굉장히 많이 올라왔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지도사 과정을 초창기로 같이 하던 그런 초창기 우리 한국 하브루타 운동을 하던 그런 시기에 저는 첫 번째 강의 이제 그렇게 하고, 두 번째 강의는 완전히 그냥 그 역사 토론 실습으로만 그 하고 막히는 부분만 그렇게 제가 설명을 드리는 방식으로 했었거든요. 그렇게 하면 또 어떤 우리 한국적인 피드백이 들어오면은, 아니 내가 선생님한테 배우려고 왔지 그냥 옆에 있는 사람하고 토론하려고 그러면 굳이 내가 여기까지 뭐 기차표 타고 뭐 해가지고 그 옆에 있는 그냥 친구 하나 구해서 책 읽고 서로 토론하면 되는 거지 왜 여기 와서 토론만 하라고 막 그러냐, 사실 이런 피드백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한국적인 상황에서
좀 이렇게 새로운 거를 해보고 하브루타라고 하는 새로운 방법론으로 우리 교육적인 대안을 만드는 과정이 사실 쉽지는 않은 거죠. 그래서 좀 그런 부분에 약간 시행착오들이 좀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러면 우선 지금 궁금하셨던 부분은 그럼 한번 그럼 뭐 그렇다고 그러면 그게 다냐? 그럼 어떻게 구체적으로 하라는 거냐? 그런 부분에 대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계속 이어서 좀 구체적인 좀 얘기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제가 이제 하는 방식이 먼저 그 책을 읽고 관련된 하브루타에 관련된 책을 읽고 질문을 만들어 오셔서 옆에 분들하고 같이 그 짝을 이루는 분하고 이제 토론을 해봐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첫 번째 질문 왜 질문을 만들어 오라고 하느냐 왜 옆에 사람하고 토론을 하라고 그러느냐 이 부분을 그럼 좀 설명을 드린다고 그런다면 우선은 기본적으로 하브루타라고 하는 거는 두 사람이 토론을 하는 거죠. 이게 지금 여러 가지 이제 학습 방법이 있는데 그 1대1 토론이 하브루타인 거거든요. 그 하브루타라고 하는 어원이 하베르라는 말인데 하베르가 친구라고 하는 거죠. 토론자. 그래서 이제 교육적인 방법론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가 얘기들이 있습니다. 이제 우선 1대1로 할 수도 있고 아니면 5명 정도가 그 모둠이라고 그러죠. 그룹을 해서도 할 수도 있고 10명 정도 이상이 뭐 또 같은 주제에 대해서 서로 의견을 나누고 자기 경험을 나누고 뭐 이런 식으로도 이제 뭐 해볼 수가 있는 거죠. 아니면은 뭐 최근에 우리나라에서는 뭐 법륜스님, 증문즉설이라고 그러나요? 그런 방식으로 해서 한 분이 다수의 그냥 즉각적인 어떤 질문에 대해서 답변하고 뭐 그런 이제 여러 가지 뭐 토론 방법이라든지 아니면은 강연의 방법이라든지 그런 게 있을 수 있는데 하브루타는 기본적으로 1대1로 하는 겁니다. 근데 1대1로 할 때 이제 장점과 단점이 있을 수 있는데요. 장점은 깊이 있는 토론을 할 수 있죠. 보통 이제 독서 토론 모임 같은 데서 우리나라에서 행해지는 많은 독서 토론 모임에서는 한 5명에서 6명 정도가 같은 책을 읽고 그거에 대해서 한 뭐 10분씩 이렇게 토론하는 걸 이렇게 나누고 그거에 대해서 자기 의견을 말하고 뭐 이런 방식으로 이제 이루어지는 경우도 상당히 많거든요. 근데 똑같이 1시간을 쓴다고 그러면 한 5명이 1시간을 하게 된다고 그러면 한 1인당 한 10분에서 15분 정도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뭐 책을 많이 읽지 않고 질문이 별로 없는 상황에서 할 말이 없는 상황에서는 10분 엄청 긴 시간이죠. 근데 정말 준비를 많이 하고 이런 부분에서 깊이 있는 토론을 좀 해보고 싶다라고 생각하는 분한테 10분은 굉장히 짧은 시간이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게 좀 많은 사람들이 그 토론을 할 때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를 못 할 수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근데 이제 왜 우리 교육적인 방법론이나 현대 교육론에서는 둘씩 짝을 지어서 토론하는 거나 10명 이상의 어떤 집단을 토론하는 것보다 5명에서 7명 사이에 그룹 워크, 모듬조라고 하는 거를 그런 걸 교육 현장에서 해보라고 그러냐면 이게 장점은 자기 얘기를 충분히 할 수 있다는 건데 단점은 하브루타로 하면 이제 어떤 게 나타날까요? 우선은 준비를 안 해왔어요. 그 상대가 책을 제대로 읽어오지 않고 준비를 안 해오면 토론이 안 됩니다. 이게 그리고 그냥 둘씩 앉아서 시간 낭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처음 그리고 우리 하브루타를 할 때 먼저 그것부터 선별하는 것들을 좀 많이 하거든요. 책을 읽어오신 분, 안 읽어오신 분, 질문을 만들어 오신 분, 안 만들어 오신 분. 그래서 사실 지난번 과정에서도 먼저 그 과정을 하고 자리를 바꿔드리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책을 읽고 질문을 만드는 분들끼리 앉고 그렇게 하려고 그랬는데 물리적으로 이게 70명 인원이 되는 분들이 정시에 딱 맞춰서 다 오는 것도 아니고 조금씩 시간적 차이를 오시고 그러는데 지금 앉은 상황에서 기본적으로 오리엔테이션을 했는데 또 자리를 바꾸고 저기 하고 또 앉았는데 또 옮기라고 그러면 좀 여러 가지 불편한 부분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냥 옮기질 못하고 사실은 그냥 주어진 상황에서 좀 앉은 자리에서 그렇게 했는데 원래는 그거를 좀 나눠줘야 되는 거죠. 소팅을 해서 지금 하신 분들은 질문이 있는 분들 질문 아니면 질문이 없이 준비가 안 되고 오신 분들도 뭔가 하브루타가 뭔지 또 역사 하브루타가 어떻게 하는지 좀 듣고 싶고 한번 참관하고 싶어서 이제 오신 분들도 있을 수 있으니까 이제 그거를 저는 기본적으로 좀 이렇게 다 허용하는 분위기거든요. 지금
이게 뭐 분명히 본인이 준비가 잘 돼서 열심히 딱 다 준비되신 분들도 있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한 가정이라도 더 알리고 한번 한 가정이라도 좀 용기를 갖고 한번 시작해보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좀 이렇게 열린 과정을 좀 지향하다 보니까 좀 이렇게 더 열심히 해보고 제대로 해보려고 하시는 분들한테는 뭔가 이게 왜 이렇게까지 다 허용하고 막 그러지? 이게 질문을 만들어 오지 않았는데도 왜 토론에 참여시키지? 그런 것들이 좀 있을 수도 있는 부분인데요. 하여간 하브루타의 단점은 그거죠. 질문을 만들어 오지 않고 책을 읽어오지 않고 공부를 해오지 않으면 서로에게 시간 낭비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사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또 지금 5명 정도 이제 그룹워크를 할 때의 장점은 한두 명이 준비를 안 해와도 원활히 진행될 수 있고 준비해온 사람들이 발표하는 내용을 통해서 준비해오지 않은 사람들이나 아니면 그 부분에 대해서 용기가 없거나 뭔가 자신이 없는 부분에서 저렇게 하면 되구나, 저 정도면 나도 해볼 수 있겠구나라는 또 생각도 갖게 되고 저렇게 하는 방법이니까 감도 잡을 수도 있고 이런 어떤 유익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보라고 그러는 건데 아까도 말씀드린 5명 이상이 되고 그러면 자기 발표할 시간이나 깊은 토론을 하기가 쉽지 않다는 단점이 있는 거죠. 그래서 하브루타를 하려고 그러면 우선 질문을 만들어 올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럼 질문이 그러면 어떤 제대로 된 질문이냐, 그거는 자기 토론짝의 그 수준이나 그거에 따라서 또 다른 거죠. 이게 굉장히 좀 수준이 맞고 토론이 되는 그런 분이라고 한다면은 굉장히 생산적이게 될 수 있고, 한쪽은 너무 준비를 잘해야 하는데 한쪽은 너무 준비가 허술하다 그러면 준비가 잘해오신 분들한테만 사실 유익이 되고, 또 준비가 잘해오신 분들은 이게 내 시간 또 낭비되는 그런 건데, 이 정도 혼자 해가지고 공부하는 거면 나 혼자 할 수 있는데 굳이 내가 여기까지 와서 1시간 동안 막 그렇게 준비 안 된 분들 앞에서 제가 이런저런 얘기를 한다는 것도 좀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좀 그런 생각도 가질 수가 있겠죠. 근데 이제 우선은 그러면 이게 하브루타에 대한 어떤 본질이라든지 그걸 이해하면 질문을 만들어서 옆 사람하고 토론하는 거는 이거 자체가 하브루타인 거죠. 하브루타 방법론인 거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지금 해야 되는데, 그 세부적인 과정에서의 어떤 이 가이드라인 좀 말씀드린다면, 우선 질문을 어떻게 만들어 올 것인가. 그럼 책을 읽고 그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이제 책을 읽고 내용을 정리하는 방법을 이제 3P 자기경영 연구소에서 했던 방법이 한 가지가 본 것, 깨달을 것, 적용한 것을 해보라고 해서 본계적이라는 책도 나왔어요. 그래서 뭐 자기가 본 것을 내용을 생각해보고, 그 다음에 깨달은 내용을 정리해보고, 적용해볼 점을 생각해보고, 또 궁금한 점을 적용해보고, 그렇게도 할 수 있죠. 근데 이제 책을 좀 비판적으로 읽다 보면 이제 그런 질문들이 많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좀 어떻게 해보냐면, 책을 읽을 때 처음에 읽을 때는 그 옆에다 질문을 막 다 하나하나 적고 이러면 사실 이제 전체적인 내용 파악도 안 되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읽을 때는 그냥 쭉쭉 읽어가면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 궁금한 점, 그런 부분은 다 이렇게 좀 표시를 해두죠. 다시 한번 좀 검토해 보면서 이러이러한 내용은 좀 이런 질문으로 뽑아볼 수 있겠다. 또 이런 질문을 같이 한번 토론해 봤으면 좋겠다. 아니면 이런 부분을 뭐 저자에게, 저는 이제 대부분 책들이 제가 쓴 책이니까 저한테 직접 물어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유익이 또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한번 이러이러한 질문을 한번 해보고, 또 이렇게 쓰는 의도는 뭐냐, 또 이런 부분이 선생님이 말하는 가운데서 좀 뭔가 논리적으로 모순이 있는 것 같은데 그 부분을 이렇게 해결하려면 어떻게 하겠느냐, 그런 내용들을 한번 적어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질문은 책을 좀 읽고 그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좀 질문을 한번 만들어 보는 거고, 그 역사에 관련된 질문 같은 경우는 저는 이 어떤 질문을 만드는 스킬이 있다라고 생각은 하진 않거든요. 그 부분은 이제 너무 막연하니까 이제 우리 5W1H 방법 있죠. what을 물어보고, 그 다음 where를 생각해보고, 그런 우리 질문 있는 식탁에서는 그 방법론도 좀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팩트에 관련된 질문, 이게 고구려는 누가 세웠는가, 주몽은 어떤 일을 했는가, 이런 내용들 팩트에 관련된 질문을 해보기도 하고, 좀 더 발전해 보면은 좀 if, what if를 한번 붙여보면 어떨까. 근데 그러면 이러한 상황이면 어떻게 했을까? 보통 역사에는 가정은 없다고 그러지만 내가 이렇게 고구려가 통일을 했다면 어떻게 됐을까? 그 현대사에서 우리 김구 선생님이나 몽양 여운형 선생 같은 분들이 암살을 당하지 않았다면 우리 역사는 어떻게 바뀌었을까? 아니면 고종이
그 근대화를 성공을 했다면 우리 역사는 그게 어떻게 뭐 됐을까? 정조대왕께서 오래 사셨더라면 우리 그 이후에 우리나라 그 근대화는 어떻게 좀 될 수 있을까? 이런 어떤 질문들을 한번 해볼 수 있는 그런 식으로도 한번 질문을 던져봐라. 그렇게도 이제 한번 얘기를 하는 그런 얘기들, 그런 구체적인 방법들은 제가 질문있는 식탁에서 좀 정리를 해놨습니다. 그 질문하는 게 너무 힘들고 좀 막연하다고 하기 때문에. 근데 저는 사실은 이 부분도 결국은 시행착오를 겪어가면서 하나하나 지금 해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처음부터 그런 좋은 질문이 나오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그리고 저는 기본적으로 좋은 질문, 나쁜 질문도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식으로 질문에 대한 어떤 품평을 하거나 좋다 나쁘다라는 이런 그 뭔가 기준을 갖고 생각해 보면 아이들의 질문을 자꾸 이렇게 판단하게 되거든요. 아이들이 뭐 물어보게 되면 야 왜 그렇게 바보 같은 질문을 해? 좀 창의적인 질문을 해봐. 자꾸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 결국은 아이들이 그 자기 말하고 싶은 걸 이게 다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하브루타, 인성 하브루타, 제가 말한 역사 하브루타가 제대로 구현되기 위해서는 이 좀 공간 가운데 지금 하는 가운데 어떤 질문을 해도 이게 다 받아들여진다 라고 하는 그런 분위기가 사실 돼야 돼요. 그리고 또 시간을 미리 떼어놓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또 같은 주제가 반복되는 게 필요해요. 이번에도 제가 이 지도사 과정을 하면서 여러 가지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지만 그런 다 질문에 대한 답을 드릴 수는 없잖아요. 이게 한 번의 강의를 통해서 되기가 쉽지 않은 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 부분도 다음 연도에도 해보고 다음 연도에 보고 같은 주제를 계속 반복해 가면서 좀 이렇게 좀 내공이 되고 숙성이 돼야 된다고 그럴까요? 그런 부분들이 좀 있어야 질문도 좀 발전하고 그 다음에 질문을 통한 좀 사고의 폭도 넓혀지고 토론을 하는 유익도 좀 생기고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런 부분에서 뭐 질문을 어떻게 만들고 옆 사람하고 토론을 어떻게 하고 토론이 막힐 때는 어떻게 하고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좀 구체적인 매뉴얼이랄까요? 뭐 그런 부분도 사실 이제 필요하기는 한데 그런 부분을 이제 매뉴얼화해서 교육과정으로 만들고 그런 부분도 좀 필요하겠죠. 그리고 그런 시도를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저 말고 이제 다른 취지의 하브루타의 실천을 하시고 계시는 그런 선생님들이나 아니면 그런 실천을 하시고 계신 분들한테는 그런 매뉴얼적으로 해서 그런 거를 또 다른 과정을 통해서 구현하시는 분들이 계시겠죠. 근데 저는 좀 그런 부분까지 이렇게 일일이 다 매뉴얼을 만들 필요가 있을까라고 하는 좀 생각이거든요. 그것보다는 저는 이렇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고 있다라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저는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해서 지난 한 5년간에 제가 했던 시행착오를 겪어서 제가 도달한 방법은 우리 역사 브루타 우리 아이들과 하는 과정에서 오시면 아시겠지만 부모 연수 과정은 아이들과 하기 전에 어떻게 질문을 만들고 어떻게 토론을 하고 토론을 했을 때 이런 유익이 있구나라고 하는 걸 체험해보고자 하는 그런 연습 과정이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에서 궁극적으로 이제 아이들과의 토론이 사실 이제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럴 때 이제 어떻게 토론하고 아이들이 이러이러한 엉뚱한 질문을 하거나 또 말을 안 한다든지 아니면 뭐 책을 안 읽으려고 그런다든지 뭐 이러이러한 상황들에서 어떻게 대응할까에 대해서 제가 실제 아이들을 한 3, 4명의 아이들과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 실습을 저는 이제 하거든요. 제가 어떻게 하는지 시연, 데몬스트레이션을 보여드리는 거죠. 그거를 보고 아 저렇게 하는구나 라고 해서 같이 온 아이와 함께 우리 가정에서 한번 아니면 그 현장에서 잠깐 실습을 해보는 그런 식으로 지금은 모든 그 하는 목사브루타 과정을 진행을 해보고 있거든요. 한 달에 한 번씩 우리 지금 하는 서울에서 하는 과정들이 그런 식으로 이제 진행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좀 보면 알 수 있으실 것 같고요. 또 하나는 궁극적으로는 실제 해보면 이거를 이 역사 하브루타에 대한 주제도 그렇고 저는 학군과 교육이라는 방법도 이런 하브루타 방식으로도 한번 해봤거든요. 그래서 먼저 질문을 만들어 오고 그 질문에 대해서 1시간 이상 두 분께서 토론을 하고 서로 토론했는데 해결되지 않은 문제에 대해서 제가 1시간이나 1시간 반 정도 더 설명을 드리는 식으로 그런 이제 제 학군 지도라든지 입시 지도라든지 그냥 제 자녀 교육사라든지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토론을 하고 그렇게 했을 때 실제적으로 해보면 굉장한 유익이 있습니다. 서로 본인이 질문하고 답하는 과정에서 답을 찾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이게 굉장히 유익하다는 그런 반응이 많이 나오는데 또 그렇게 되려면은 이게 규모가
뭐 한 2, 30명 되는 규모는 사실 쉽지가 않아요. 한 다섯, 뭐, 10분 정도가 딱 좋더라고요. 그래서 한 두 분씩 두 분씩 해서 한 5팀이 됐을 때 거기에서 쭉 나오고 제가 또 해결되지 않은 문제에 대해서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그러면 5팀에서 나온 문제의식이니까 뭐 한 팀당 두세 개 정도 제가 쭉 다 설명을 해주고 뭐 짧게 대답할 건 짧게 대답해주고 길게 공통적인 부분이니까 좀 길게 같이 설명을 하고 같이 들어야 될 부분이니까 나눠서 이렇게 해보면 뭐 한 10분이 참여한 10분이 굉장히 만족도가 사실 높겠죠. 근데 이거를 한 70명, 100명을 이렇게 딱 데리고 이렇게 한다는 거는 사실은 물리적으로 쉽지가 않은데 한번 지금 같은 경우는 좀 불가피하게 좀 해보고 있는데요. 그래서 좀 이런 피드백을 좀 받으면서 다시 한번 생각되는 게 역시 이게 하브루타는 이게 지금 이제 연습하는 과정이고 실습하는 과정에서는 이게 한 10분 이상을 넘어서는 좀 이게 여러 가지 좀 시행착오라든지 어려움이 많이 있겠구나 좀 그런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점점 좀 다른 과정들을 좀 개선해야겠다는 필요도 좀 느끼게 되는데요. 어떻게 좀 답이 되는지 모르겠네요. 이걸 왜 그렇게 와서 질문을 만들어서 두씩 짝을 주고 이게 하브루타가 다인가? 라고 하는 좀 그런 의심, 그런 좀 생각이 드시거나 좀 회의가 되시는 분들에게는 그 과정을 통해서 사실은 이제 연습해보고 또 실제적으로는 잘 질문을 준비해서 토론하는 그 과정에서 내 얘기를 하다가 아까도 말씀드린 답을 찾고 또 다른 문제점, 그래서 말을 하다가 이 모순을 발견하고 그런 부분이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이제 어떻게 보면 하브루타를 하면서 본인의 논리가 세워지고 그다음에 생각하는 깊이가 깊어지고 또 어떤 새로운 과제를 발견하게 되고 이런 부분이 부족하니까 이런 책을 더 봐야 되겠구나 이런 부분을 더 해봐야 되겠구나 이런 어떤 또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전제는 떼어놓은 시간과 우선순위가 필요해요. 짧게 그냥 이때 한번 해보고 이게 단가 여기서 뭔가 확 다 뭔가 얻어지겠지 이게 사실은 쉽지가 않거든요. 이 질문하고 토론하는 과정이 어떻게 보면 하나하나 이렇게 발전해가고 연습을 해보고 이제 그러는 과정이기 때문에 좀 장기적으로 좀 보시고 한번 하나하나 좀 해보면서 그나마 그 정도도 안 하고 그러면 이제 안 된다 싶어가지고 우리 뭐 맞지 않는 거나 이렇게 안 하면 이제 더 이상 그런 부분에 대한 개발의 여지는 없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한번 주어진 상황에서 할 수 있는 것부터 시작해서 또 주변에 그런 여건이 있고 또 같이 하실 수 있는 분들이 있다면 계속 좀 지속적으로 해보면서 그 나만의 어떤 토론 방법이라든지 아니면 그 노하우들을 이렇게 하나하나 쌓아가면서 사고의 폭도 넓히고 또 생각하는 논리를 세우는 어떤 힘도 기르고 그런 어떤 하브루타가 가지고 있는 원래의 취지를 잘 또 활용해 보실 수 있는 기회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 정도로 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